이번 사연은 결혼 2주 만에 아내를 내쫓아버린 건물주 청년의 사연인데요. 멍청한 것들은 사기도 허술하게 치다 이렇게 걸리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손이 떨려서 타자를 잘 못 칠 지경이네요. 2주 같이 산 와이프랑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주변에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마음도 없는 사람이랑 살아서 뭐 하겠어요? 괜히 인생 낭비만 하지. 저는 후회스러운 삶 살기 싫습니다. 저는 35살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남성입니다. 남들보다 사회생활 시기가 늦었지만 두세 배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꽤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입장이에요. 부동산 일은 원래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건데 최근에 저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나름 남들에 비해서는 잘 사는 편이고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건물을 세 채 가지고 계세요. 학생 때는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인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절약을 하시는 편이고 남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시거나 으스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평범한 중산층 정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언젠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집안 경제 상황을 싹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집안을 읽어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에요. 재수 삼수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고자 노력해도 책만 펴면 잠이 와서 번번이 실패했죠. 부모님은 인생에 학벌이 다가 아니니 열심히 경험을 쌓고 어떤 일이든 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어릴 때는 그 말이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듣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친구들과 술이나 마시고 세월을 보내다가 군대에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25살 정도가 되더라고요. 해놓은 것은 없지 학점은 엉망이지. 그렇다고 특기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 해도 다들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서야 딱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자존심 다 내려두고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부탁해서 투자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아예 문외한이던 분야에 들어가 성과를 낸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진지하게 공부를 해본 적도 없던 제가 이때 처음 머리에 쥐나게 고민도 해보고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쯤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니 건물도 제 이름으로 가지게 되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 결혼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문제는 30 중반이 되어버린 것과 몸을 돌보지 않았다 보니 외모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개팅을 아무리 받아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없더라고요. 다들 몇 번 만나보기만 하지 더 알아가 보고 싶단 사람은 없었고 계속 질질 끌면서 단계 진전은 없으니 저도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결혼이란 건 없다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헬스장에서 지금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와이프는 중소기업 격리로 다니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리고 얼굴은 꽤나 예쁜 편입니다. 조용히 운동하고 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도 걸어주고 오다 가다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도도한 것 같았지만 사귀고 나니 꽤 귀여운 편이었습니다. 사근사근하게 사람을 잘 챙겨주고 저희 부모님께도 센스 있게 예쁨 받을 수 있게끔 잘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늑다리인 나를 왜 좋아하나 싶어서 경계했는데 꾸준히 제 옆을 지키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점점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는 이 사람이 옆에 있을 땐 마치 훈장을 단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은 편이라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제게 도둑놈이라면서 예쁜 여자 얻었으니 세금 더 내고 살라며 장난스럽게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을 너무나 즐겁고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20대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까 더 이상 저에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봐요. 저희 와이프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여름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재택으로 일할 때가 많고 흥청망청 시간을 쓰는 걸 싫어하니까 항상 집에서 루틴대로 생활을 하거든요. 와이프는 저랑 동거한 이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고요. 둘이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 지낸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아내의 생활 습관이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집안일을 못하거나 돈을 펑펑 쓰는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꼼꼼하게 가계부도 잘 쓰고 정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만 저에게 하나씩 사달라고 말하는 정도예요. 물론 한 번 살 때 비싼 걸 사긴 했지만 그것도 눈치를 봐가며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바로 휴대폰입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너무 붙잡고 살고 볼 때마다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자주 하고 그걸로 소통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는 거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SNS에 올려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공유되게 하고 자기 사진을 올렸을 때 좋은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과는 따로 메시지를 주고받더군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연락처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SNS 답장 보내느라고 약속 시간에 늦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랑 만나는 자리에 올 때도 늦길래 나랑 같이 살려면 그러지 말아라. 사람이 너무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더 꼰대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어린 와이프를 데리고 살려면 이런 것까지 이해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구속하고 뭐라고 할수록 질려할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낭비한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와이프는 저랑 동거한 이후로 일을 안 하다 보니 집에만 있는 것을 답답해 했어요. 초반 한두 달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니까 시간이 남는지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잡아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결혼 직전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오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출을 하던 게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빈번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돈도 많이 쓰고 누굴 만나는지도 모르는 일이라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누굴 만나는지 어디 다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 하는 말이 자기는 친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동료들이나 헬스장 다닐 때 운동 가르쳐줬던 사람들을 만나고 왔다. 절대 오빠가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 눈치가 빠르고 저를 어떻게 구슬러야 할지 잘 아는 스타일이라 제가 한마디만 해도 안심을 시키려 5, 6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찍었던 사진, 자기가 갔던 곳을 막 보여주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뒤로는 굳이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아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하객도 와이프 쪽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이상했던 점은 남자 하객들이 무리로 와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인 친구들이 신부 대기실에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저희 결혼식 날은 70% 이상이 남자였습니다. 저는 군대 이후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아예 끊고 살 정도로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객이 많지는 않았어요. 와이프랑 완전히 비교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여자를 내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니들이 아무리 잘났고 잘생겼어도 이 여자는 나랑 결혼한다는 우월감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결혼식이 끝난 이후였어요. 제가 일이 휘몰아칠 때라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마무리되는 대로 와이프랑 시간을 보내면서 서류 작업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집중해야 할 일이 많아 제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와이프가 외출을 한 사이에 문서를 하나 열어봐야 했고 와이프 패드를 빌리게 되었죠. 제가 와이프랑 다른 기종을 쓰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어플을 뒤져가며 살피고 있는데 SNS가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서 열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이디가 2개라 저랑 대화하는 계정, 사람들하고 따로 연락하는 계정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패드에는 2개가 다 로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계정을 마음대로 보는 것이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 그날은 뭔가 구경을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확 들더군요.
이 문제가 알려지면 싸울 수도 있다는 걸 머리로 수없이 떠올리면서도 사람이 한번 호기심이 들어가니까 멈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오기 전에 잠깐만 보자는 마음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 사람들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있고 와이프가 올려놓은 셀카에 좋아요가 몇천 개씩 달려 있었는데요. 거의 다 남자들이었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꺼림칙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랑 만났던 헬스장의 트레이너였어요. 처음 와이프랑 제가 만난다고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인물 중 하나였거든요. 제 헬스 PT이기도 했던 사람인데 와이프랑 잘 될 수 있도록 엮어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이프가 운동하는 영상이나 사진마다 댓글을 남겨두고 결혼하기 전까지 마치 어떤 썸씽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그렇게까지 와이프 계정을 살피지는 못했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운동하는 영상을 올려두면 다음에 오면 자기가 특별히 자세를 봐주겠다, 운동복도 어울리는 것으로 준비해뒀다는 둥 뭔가 이상한 내용의 말들을 남겨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거부하지 않은 와이프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저랑 와이프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트레이너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둘만 나눈 대화방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트레이너가 혼자 이 지랄을 한 거면 찾아가서 한 방 먹여주고 다시는 우리 와이프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와이프가 먼저 트레이너에게 지시한 것들이 더 많았죠. 와이프는 자기가 아직도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영원히 처녀로 남고 싶다고 트레이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자기한테는 영원한 공주님일 거라면서 결혼해도 금방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러니 와이프가 결혼식 날도 자기가 얼마나 쪽팔리겠냐면서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삐까뻔쩍 잘생기고 잘난 애들만 올 텐데 우리 남편은 키도 짜리몽땅해 못생겨가지고 짜증난다. 솔직히 친척 어른들 볼 면목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철판 깔고 인사해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제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싫은 저랑 도대체 왜 결혼을 했을까 싶고 처음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 촉이 맞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로도 그 트레이너에게 계속 제 욕을 하는데 거의 인신공격 수준이었는데요. 저랑 뽀뽀하려 할 때마다 얼굴이 적응이 안 된다,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구역질 난다, 도망가고 싶다, 한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구속하려 하는 게 꼭 옛날 구닥다리 할아버지를 같다고 소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와 우리 집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못생긴 게 유전인가 확인해봤더니 확실히 시어머니도 얼굴이 그 모양 그 꼴이라는 말을 하며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며 웃어댔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트레이너가 자기가 구해주겠다, 호구새끼 조금만 참고 견디면 돈이 얼만데 아깝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 뒤로는 잘 살자고 맞장구를 쳤고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고 혼인신고는 언제 하냐는 이야기까지 나온 뒤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여자랑 핑크빛 미래를 꿈꿨던 것도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또 이렇게 인생에 큰 실수를 하는구나 싶어 눈물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캡처해놓고 와이프를 기다렸어요. 전화해보니 어디 백화점에서 쇼핑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각해 보였는지 와이프는 30분도 안 되어서 금방 집으로 왔고 제 손을 잡으면서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손에는 50만 원은 넘어 보이는 향수를 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향수는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산 거냐, 집에 이미 향수가 많을 텐데 왜 또 산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 나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샀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 정도도 사면 안 돼? 오빠한테 미리 말 못해서 화가 난 거야? 라며 제 속을 긁는 겁니다. 계속 제 표정을 살피는 연기를 하면서 자기가 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건 안 보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구역질 나는 남자랑 살려고 기다리는 게 힘들었겠다고 해줬죠. 입냄새 나는 짜리몽땅이랑 같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었겠네. 그래서 향수 사온 거야? 왜 우리 집에서 돈이나 좀 뜯어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러자 와이프 얼굴이 확 구겨지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적도 없는 말을 가지고 왜 딴지를 거냐길래 구닥다리 할아버지는 SNS고 뭐고 모를 줄 알았냐고 하며 패드를 들이밀었습니다. 니까짓 걸 내 집에서 내가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했더니 이딴 메시지나 보내고 앉았어? 나는 네가 땡전 한 푼 못 들고 온다고 했을 때도 이해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변에 온갖 남자를 끼고 있으면서 나를 욕해? 그렇게 쪽팔리면 나랑 어떻게 살아? 와이프는 남의 SNS를 왜 보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 트레이너가 자기한테 하도 찝쩍거리길래 한 번 장단을 맞춰준 것뿐인데 자기를 그렇게 모르냐면서 눈물즙을 짜려고 하더라고요. 선즙 필승이라더니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약한 척을 하는 게 역겨웠습니다. 제가 마음을 약하게 먹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기는 이제 저밖에 없다고 이런 거 다 결혼 전에 옛날 일이지 않냐며 설득하려 했지만 전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역질 나는 나랑 혼인신고 하기만 기다리다가 뭐 하려고 한 거냐. 내 돈 뜯어가려고 한 거 모르냐. 나 너랑 절대 못 산다.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해버렸습니다. 아마 이때 마음이 약해졌으면 평생을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와이프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자기가 실수한 것도 이해를 못해주냐고 계속 매달리다가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가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 진짜 생긴 대로 노네 진짜. 오빠 잘난 여자 데리고 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메시지 좀 주고받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찐따처럼 굴어. 오빠도 봤잖아. 내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잘생긴 거. 그거 팩트 아니야? 오빠랑 차이 나잖아. 근데 난 오빠만 사랑한다고. 와이프는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래도 너를 사랑해주는데 뭐가 문제라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고 저는 이게 인연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기가 고분고분하게 집안일을 다 해주고 비위 맞춰줬으면 이 정도는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진짜 역겨운 짓을 하려고 한다고 하길래 닥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준 차, 옷, 가방 다 내놓고 내 명의로 쓴 카드값도 하나하나 다 받아낼 거니까 당장 꺼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만 믿고 퇴사하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그런 걸 다 뺏는 건 도둑놈 아니냐면서 저를 한 대 칠 것처럼 하더군요. 그때도 저에게 온갖 욕설이며 인신공격 범벅인 말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개지를 다 떨길래 바로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일하는 헬스장 앞에 와이프랑 트레이너가 나눴던 SNS 대화 내역을 크게 붙여뒀고요. 헬스장 SNS 사이트에도 대화 내역을 올려서 결혼을 파탄내려고 했던 놈이라고 다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제게 전화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러다가 회원들 다 떨어져 나가니까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그 여자랑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내릴 생각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니들 둘이 내 욕할 때는 즐거웠지. 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둘이 나란히 손잡고 벌금이든 깜빵이든 가봐. 신혼집을 거기서 차리는 것도 좋겠네. SNS상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자 트레이너는 3일도 안 돼서 바로 잘렸고 저는 이 두 년놈들과 할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와이프가 자기랑 안 살아도 되니까 소송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이렇게 보내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대가리에 든 게 없으면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지. 그 잘난 오빠들이랑 같이 얼굴 뜯어먹고 살고 내 돈 쓴 거는 다 내놔. 너랑 혼인신고 안 한 게 천운이다. 너도 한번 하늘에 빌어보시던지. 네 소원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금방 끝낸 것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인생 조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은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동의를 못 하겠네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저도 마지막까지 잘 싸워보겠습니다. 선즙 필승 신조어인가 보네요. 약한 척하면서 남자 등쳐먹으려다가 걸리면 우는 척하는 거. 이런 거 커뮤니티에서 여자들이 많이 배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젠 남자들이 안 속는다고 하네요. 남자들한테 잘하고 결혼생활 이어가는 게 여자들이 좀 더 편하게 살 길이라는 걸 여자들이 느끼고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데 커뮤니티나 SNS가 아직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나 봅니다.
물론 개념 있는 여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닌 걸 거르는 능력은 있죠. 커뮤니티가 없던 시절에도 무개념년들은 많았고요. 그런 여자들이 나이 먹고 정신 나간 시어머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자짓이 말이나 되나요? 쓰니님, 멋지고 능력 있는 분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